그러면 시스코 사우전드 아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사우전드 아이즈는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하나는 클라우드 에이전트,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에이전트는 시스코가 이미 370개 지역 이상의 고객 위치에다가 클라우드든 ISP든 이런 곳에 이미 에이전트를 설치해뒀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들이 수집하는 각종 정보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VM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리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가지고 계시는 카탈리스트 9300이나 9400 스위치에 이미 모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우리 데이터 센터 혹은 지점에서 에이전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거는 PC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PC에 설치가 되면 구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걸 이용해서 실제 고객이 느끼는 익스피리언스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사나 본사 또는 지사 혹은 지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간 혹은 데이터 센터와 실제 사스 혹은 AWS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구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나 또는 상황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웬 구간에 대한 품질 관리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해외에 많은 지사를 가지고 계시면 SD-WAN 솔루션을 활용하고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그 경우에 아마 SD-WAN을 통해서 일정 부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사우전드 아이즈가 더해지면 그 각각 웬 구간으로 가상화돼서 진행되는 구간 외에 실제 피지컬 구간을 지나가게 되는 각각의 구간들과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우리 웬 구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모니터링, 즉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예를 들면 서비스를 하는데 미국과 영국, 일본 이런 데서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일 그 미국에 있는 LA에 AWS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클라우드 에이전트가 올라가 있다면 LA에 있는 사용자들은 그 AWS가 로컬 구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LA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오겠죠. 거기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당하는 그 AWS에 있는 클라우드 에이전트와 우리 서비스 사이에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각 세계 각지에 있는 클라우드 에이전트로부터 우리 서비스가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이용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우전드 아이즈는 기본적으로 사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고 또 상면이라든지 이런 케이블 푸설도 필요 없죠. 다만 내가 필요한 에이전트 수와 그리고 어떤 테스트를 할 건지를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app.southerndeyes.com 대시보드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우리의 서비스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세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세 가지 사례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재택근무자의 사내 시스템 접속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본 건데요. 캘리포니아의 산타로사 지역에 있는 한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워크데이 사이트에서 업무를 보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워크데이 사이트가 너무 느려지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헬프데스크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그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PC에. 그래서 우리가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해당하는 한스가 사용하고 있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의 상태를 보니까
익스피리언스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 90%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서비스가 90%로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0%로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워크데이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워크데이 사이트에 대해서 필터를 걸어갖고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화살표를 보면 스코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면 해당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는 한 평균 90%대인데 79%로 다소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약간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페이지 로드 타임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워크데이 사이트에 대해서 그랬더니 특정 시간 이후부터 최대 2초 미만이었던 페이지 로드 타임이 13초로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실제 이 한스라는 분이 13초면 굉장히 느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어서 불만을 제시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사용되는 홈 네트워크 환경, 즉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얘가 무선으로 붙고 있고, 그리고 VPN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VPN으로 붙는, 지금 이 상황들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무선 환경 같은 경우는 블리자드라는 SSID를 이용해서 붙어 있는데, 보면 그 시그널 퀄리티가 82%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부에 있는 그 무선 환경의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VPN으로 붙고 있는데 VPN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패켓 로스도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재택 사용자의 로컬 환경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레이턴시를 한번 보니까 아까 페이지 로드 타임과 같이 동일하게 레이턴시도 동일하게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데이터가 넘어가는 경로 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패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펑션을 켜가지고 이 사용자가 실제 서비스 되는 워크데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로를 한번 보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19개의 홉을 거쳐서 VPN 서버에, VPN 게이트웨이에 접속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경로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확대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19개의 홉을 지나가는데 그 중에 느린 구간이 있죠. VPN 게이트웨이를 한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걸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접속하는 한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VPN 게이트웨이를 영국에 접속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들이 홉이 지나가다가 국가를 지나가는 그 웬 회선을 탈 때 굉장히 지연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VPN 게이트웨이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VPN 게이트웨이로 접속하도록 고객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스가 그 뒤로는 빠르게 접속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스 서비스에 대한 품질 측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고요. 이거는 이제 A 회사가 사스 시스템에 대한 이제 개편하고 이런 걸 하고 계신데, 개편을 하시면서 동시에 전용 회선을 쓰시다가 이제 인터넷 회선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인터넷 회선을 바꿔서 그런지 점점 느리다 내지는 여러 가지 사용자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의 문제로, 회선의 문제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측정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서비스 상태, HCP 서버에, 그러니까 실제 이게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사스 서비스를 모니터링 해봤는데, 사스 서비스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호하게 좀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동작을 시켰고, 그리고 비슷한 걸 한번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데,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회선으로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과 유사한 거리에 있는 게 그 로스앤젤레스도 굉장히 유사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하나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더블린에 있는 로컬 서비스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더블린도 있고,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도쿄에도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군데의 서비스를 비교해 보기로 한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가는 인터넷 회선은 190ms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도 실제 서비스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한 190에서 250ms 사이에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회선이나 다른 나라의 전용이나 혹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서비스의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패킷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을 해봤는데, 패킷로스에서도 전혀 패킷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이라든지 패킷로스 없이 전용회선과 크게 차이 없이 인터넷 회선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이런 회선 문제에서 벗어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서비스의 품질 이슈에 대해서 사례를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시스코닷컴이라는 이제 페이지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홍콩, 도쿄,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비스가 잘 되는지, 그리고 잘 안 되면 관리자에게 미리 얼럿을 줘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쿄,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클라우드 에이전트가 미국에 있는 시스코닷컴 페이지를 이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만족할 만한 레이턴시를 가지고 서비스가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사우전드 아이즈를 하는데, 사우전드 아이즈에 들어가면 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지금 보시는 이메일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노티피케이션을 이메일로 주는 거죠. 또는 웹북을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웹북을 통해서도.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슬랙이라든지 많이 사용하시죠, 슬랙. 그리고 페이퍼듀티나 아니면 서비스나우, 앱 다이나믹스 등하고 이렇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는 이메일을 통해서 노티피케이션 받기로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측정해야 되냐라는 걸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패킷로스가 3% 이상 되면은 우리한테 얼럿을 줘야 된다. 그리고 또 레이턴시가 400ms 이상 발생하게 되면 우리한테 얼럿을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요건들을 추가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얼럿을 주게 이렇게 해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메일이 왔습니다. 홍콩에서 지연이 발생했는데 483ms가 발생했다고 이제 우리한테 얼럿을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우전드 아이즈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저희가 만든 대시보드에서 보니까 서울, 그리고 도쿄,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굉장히 12ms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데, 홍콩에서 HTTP 리스판스가 900ms가 넘어가죠. 그리고 패킷로스도 홍콩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들어와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보니까 홍콩에 있는 서비스에서 실제 시스코닷컴까지의 경로 중에 홍콩에 있는 특정 ISP 구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서비스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 분들도 대부분 회선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신데, 만일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고객들의 보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서비스가 지연이 생기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상황에서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만일 처리를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객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참거나 기다리지 않죠. 다른 서비스로 넘어가시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보이스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얼럿을 통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도 이런 우리의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거나 불편한 경험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요한 서비스들을 글로벌하게 또는 국내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관점에 있다고 했을 때, 사우전다이즈는 굉장히 즉시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우전다이즈는 기본적으로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SaaS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는 펑션들만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 기반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기존의 NMS나 AMS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서 네트워크 품질 이슈 발생 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루트 커즈를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이 365일 24시간 계속 테스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app.southerndie.com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2주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스크립션 방식이고요. 그리고 시스코의 카탈리스트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면 아마 DNA 라이센스를 구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DNA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하나의 장비에 소요되는 하나의 DNA 라이센스당 대략 한 22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하나의 테스트를 하나의 목적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테스트할 수 있는 정도의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스위치를 한 대만 가지고 있지는 않죠. 보통 10대, 20대 혹은 그거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 많은 카탈리스트 9300이나 9400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객 환경에 사우전다이즈를 손쉽게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당장도 아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